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JBL 옵션이 없는 아반떼 AD 순정 내비게이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차량의 스피커를 교체했을 때 소리가 얼마큼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커의 위치를 보면 아반떼 AD는 스피커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가장 먼저 트위터와 미드 우퍼 모두 그러니까 청취석을 기준으로 너무 하단에 있어요.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보컬 소리가 다 아래에서 나는, 대부분의 소리가 다 아래에서 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트위터의 구경 자체가 청취각도 맞지도 않지만, 트위터의 청취각도 맞지도 않지만 구경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미드우퍼 한번 볼까요? 미드우퍼의 위치는 나쁜 위치는 아닌데 도어 중간에 있으니까 가려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가려 있어요. 이게 가려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400Hz 이하의 주파수, 저음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중역대와 중고역대에서 왜곡이 심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반떼 AD의 스피커 위치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리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트위터가 없죠. 그러니까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가 없고 미드 우퍼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들어보면 고음 소리가 나질 않죠. 실제 이제 이 차주분은 처음에 차가 입고가 됐을 때 톤값을 보니까 고음을 거의 맥스까지 놓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음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고음 소리가 안 나니까 톤 컨트롤에서 고음을 맥스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도 고음 소리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스피커 교체를 원하신 거죠. 순정 상태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톤값을 다 0으로 놓고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저역대 DB 보이고요. 저역의 레벨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역대 딥이 보이고 중역대 딥과 중고역대 딥 피크는 뭐 항상 있는 거죠. 이거는 위상이 맞지 않으니까 딥 피크가 계속 발생을 하죠. 이 차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고음 소리. 11km 이상의 고음이 어떻게 돼요? 안 떠요. 그리고 6km 이상의 고음이 2대역대가 쉽게 말하면 6km대역이 꺼져 있으면 청량한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6km대 10km 대기 많이 중요한데 6km 대기 심하게 좀 꺼져 있죠. 순정 스피커의 특성은 이런데, 자 그렇다면 순정 오디오는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순정 JBL 옵션이 없는 순정 내비게이션에서 출력되는 특성이에요. 고음 한번 보죠. 고음이 굉장히 많이 부스트가 돼 있어요. 지금 뭐 기준선에 비해서 거의 10dB 가까이 부스트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순정 트위터의 위치도 나쁘고 순정 트위터의 뭐 청취각도 맞지 않고 순정 트위터의 성능도 떨어지니까 순정 내비에서 엄청나게 그 부분이 부스트가 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음이 안 나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한 1.5kHz 이렇게 크게 이퀄라이징이 돼 있는 건 아마도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도어 트림에서 6.5Hz가 좀 가리잖아요. 그 부분에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하려고 아마 이퀄라이징을 한 걸로 보여져요. 제 생각은. 아무튼 이거는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JBL이 없는 순정 내비게이션 특징이고, 순정 오디오가 달린 차량이나 JBL 옵션 차량은 이런 특성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 리어 스피커도 이제 교체를 할 거니까 리어 측 출력 특성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빨간색이 이제 프론트고요. 빨간색이 프론트고 이제 파란색이 리어인데 똑같은 볼륨에서 찍은 거예요. 자, 리어 측 출력이 어때요? 지금 뭐 10dB 가까이 낮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순정 오디오에서 리어 측은 낮게 출력이 돼요. 10dB 정도면 뒤쪽에 앉아서 들었을 때 앞에 소리 크기보다 뒤쪽 소리 크기가 한 50%, 그러니까 반도 안 되게 들릴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출력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앞좌석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들었을 때 대부분의 소리를 앞쪽에서 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가끔 보면 나는 뒤쪽에서도 소리가 나게 하고 싶다, 뒤쪽 스피커에 있는 소리도 들리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어 쪽에 스피커를 교체해봐야 아무리 고가의 스피커를 달아봐야 앞쪽으로 넘어오지가 않죠. 리어 쪽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출력이 워낙 낮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앰프를 같이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어 쪽 출력을 높여줘야 된다. 자, 그런 분들은 스피커만 교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순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싱글 와이어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드 우퍼 연결이 돼 있고 지금 눈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죠 스피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싱글 와이어가 트위터로 이렇게 가죠. 미드 우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현대 기아차가 그렇지만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차량이 그렇지만 이제 로패스가 되어 있지 않고 플레인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음까지도 미드 우퍼에서 재생이 되는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트위터는 이제 조그만 콘덴서가 달려 있어서 1차 하이패스가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소리가 다 아래쪽에 들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미드 우퍼를 탈거한 건데 이 미드 우퍼가 프론트하고 리어에 동시에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어는 트위터가 아예 없고 사진상에 보는 것처럼 순정 오디오에서 바로 패시브 없이 로패스 필터를 거치지 않고 플레인즈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앞쪽은 이제 포칼 ES165K 미드 우퍼를 설치를 했고 리어는 이제 동축 스피커 코엑셜이라고 하죠. RCX165 스피커를 설치를 했어요. 앞에는 총 4개가 교체가 되고요. 트위터 2개, 미드 우퍼 2개,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2개, 이게 앞쪽에 설치가 되는 거고 리어는 요 트위터와 미드 우퍼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코엑셜 스피커를 설치를 할 거예요.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똑같은 스피커라 하더라도 이 패시브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치할 때 이 패시브의 설정을 어떻게 에 따라 소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미드 우퍼를 설치할 때 중요한 점은 항상 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지금 요 검은색이 순정이고 요게 이제 지금 자작나무 아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스피커 높이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죠. 이 밑에 부분까지가 스피커의 정확히 높이고 이 높이만큼 아대를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도어 트림과 안에 밀착이 되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순정은 트위터 위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트위터의 그릴망 사이즈도 작고 청취각도 맞지 않고 또 그 청취석 기준으로 하단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반떼 AD 차량은 대시보드 위에 안착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 차량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트위터를 대시보드 위에 안착을 하면 사실은 장착이 굉장히 불편해요. 번거로운 점도 많고, 예를 들어서 트위터를 순정 위치에 그대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작업은 간단하죠. 어차피 이쪽에 그 순정 오디오에서 오는 싱글 와이어링 있고 패시브가 도어 트림 내부에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드 우퍼 쪽 로패스 걸어주고 트위터 하이패스만 걸어주면 작업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대시보드 위에 트위터가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틀려지죠. 순정 오디오에서 오는 선을 찾아가지고 패시브가 실내에 설치가 되죠. 그래서 로패스가 되어 있는 게 미드 우퍼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트위터 쪽으로 배선을 전부 다 다시 하나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선 작업이 좀 더 복잡하고 불편하죠. 대신에 소리는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패시브가 이제 실내 도어가 아니고 실내에 설치가 되죠. 실내에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세팅도 쉽게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잡소리, 도어 내부에서 패시브가 이탈이 되면 떠는 소리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소리도 다 막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 패시브를 보면 코일이 2개가 있고 이제 콘덴서가 2개가 있는데 요 가장 큰 코일, 요게 이제 1차 미드 우퍼 1차 로패스 필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 콘덴서가 이제 2차 로패스 필터 역할을 해줘요. 자, 순정에서 보면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그대로 미드 우퍼에 연결이 됐지만 좀 전처럼 2차 로패스 필터를 거치게 되면 요 파란색으로 입력이 바뀌게 되죠. 3km 이상 3km 정도 되죠. 3km 이상의 주파수가 미드 우퍼에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이 다 순정과 달리 보컬 소리 3km 이상의 보컬 소리는 미드 우퍼에서 안 나게 해요. 대신에 이 대역은 어디서 재생이 되죠? 이 대역은 이제 트위터에서 재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위로 올라오는, 지금 어차피 대시보드 위에 트위터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요 빨간색 요 구간만큼은 미드 우퍼에서 재생을 시키지 않고 트위터에서 다 재생을 시켜요. 이렇게 되면 소리를 위로 올리는데 끌어올리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홈 오디오와 달리 카 오디오에서는 미드 우퍼에서는 반드시 로패스 필터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소리를 위로 더 올릴 수가 있고 사운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패시브가 이제 실내에 설치가 되면 배선도 이렇게 테이프로 다 마감을 하면 순정 배선처럼 깔끔하게 설치가 되겠죠. 미드 우퍼 설치할 때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스피커 단자를 연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납땜을 하는 게 좋은데 이 미드 우퍼가 사실은 도어 안쪽에 있는데 비가 오면 도어 내부에 이제 빗물이 스며드는데
그 수분에 의해서 단자 같은 경우에 녹이 잘 나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접촉 불량이 생기죠. 가급적이면 납땜을 하는 걸 좀 권해드려요. 미드우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대의 높이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설치만 해주면 되죠. 뭐 토 방지는 뭐 간단한 거니까 해주시면 되고, 미드우퍼에 고정을 한 다음에 반드시 스펀지를 대줘서 그 스펀지가 도어 트림의 이 원형 링에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해주면 돼요.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이 막혀 있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순정 트위터가 이제 도어 트림에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차 전해질 콘덴서가 돼 있어요. 고차 필터로, 가급적 고차 필터로 더 많은 주파수를, 가급적 많은 주파수를 입력해 주는 게 좋다. 근데 1차 콘덴서로는 많은 주파수를 넣어주기 한계가 있죠. 포칼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위터의 패시브가, 트위터의 하이패스 필터가 2차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1차 2.5 마이크로페럿로 돼 있죠. 2.5 마이크로페럿이 1차 하이패스를 하고, 이 코일이 2차 로우패스 필터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과 같은 특성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빨간색이 이제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 이제 파란색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미드우퍼의 로우패스 필터 특성, 이제 연두색이 이제 트위터의 하이패스 특성인데, 지금 크로스 포인트가 5km로 돼 있어요. 자, ES16K에 적용되는 트위터는 TKM 트위터인데, TKM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FS가 1.6km예요. 1.6km 같은 경우에는 2차 필터를 기준으로 3200 하이패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5km, 크로스 포인트가 5k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계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충분히 TKM 트위터는 3.2km 정도 크로스 포인트를 만들어서 연두색에 비해서 고음 소리, 중고역대와 고역대가 훨씬 더 많이 재생이 되겠죠. 자, 이 콘덴서와 이 코일이 트위터의 그 하이패스 필터를 하는 역할인데, 이 콘덴서의 용량과 이 코일의 용량을 높여주면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포인트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콘덴서를 하나 더 걸어줘요. 그래서 3차 필터를 만들어주면 더 낮게도 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게 뭐냐, 콘덴서의 용량과 코일의 용량을 무작정 높여주면 잘못하면 트위터가 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곳에 방문을 하셔서 패시브를 개조하거나 패시브로 설계를 다시 하면 전혀 다른 ES16K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리어 스피커는 이제 기존 거 미드 우퍼를 탈거를 하고 이제 동쪽 스피커 코엑션으로 설치를 완료를 하고요. 자, 이제 설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이제 순정 상태와 스피커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란색이 이제 순정 상태고요. 톤 컨트롤 0인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본 거예요. 저역대 팁은 살짝 개선이 됐어요. 순정에서는 41Hz 이하가 재생이 안 됐는데 40Hz 이하도 좀 더 재생을 하고 있고요. 중역대 DB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스피커만 교체해가지고 중역대 DB 사실은 개선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중역대 DB 개선이 됐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여기가 좀 더 많이 채워줘야 되겠지만 300Hz는 개선이 되고, 완전히 개선이 되고, 500에서 600Hz는 일부 좀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죠. 중고역대도 마찬가지로 일부 개선이 됐어요. 원래는 그 순정에서는 이게 피크로 보였지만 다른 대역의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 이제 피크로 보이진 않아요. 딥들도 좀 올라가고요. 근데 문제는 딥이 더 생긴 경우도 있죠. 이게 이 주파수도 지금 딥이 생겼죠. 그러니까 일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고음을 한번 보죠. 고음은 너무 많이 개선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4.5kHz 이상이, 자, 8N 레벨에 비해서 이건 지금 이 대역은 뭐 거의 한 20dB 가까이 올라갔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고음이 너무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거는 지금 순정 오디오에서 고역대가 굉장히 많이 부스트가 되게 출력이 됐었죠. 그리고 또 트위터의 청취각도 맞춰줬고, ES16K의 트위터가 감도도 좋고, 이렇게 해서 고음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출고가 될 거냐? 이렇게 해서 출고를 시키면 안 돼요. 이런 특성은 사실은 좀 나이가 들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음을 들으시는 성능이 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이런 특성으로 가면 쏘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게 소리가 들려요. 이 부분을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스피커를 교체를 하게 되면 반드시 톤 컨트롤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순정 스피커와 교체한 스피커의 특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톤 컨트롤이 작동하는 구간이 얼마냐,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릴 거는 아반떼 AD, JBL이 없인 순정 내비 사양일 경우에 톤 컨트롤이 작동되는 구간을 설명드릴 거예요.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톤 구간이 3개가 있는데 고음, 저음, 중음이 있어요. 고음이 작동 구간이 얼마냐면 3kHz 이상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9kHz가 가장 많이 올라가요. 중음통 같은 경우에는 중음통이 이해가 안 되게 얘가 150Hz부터 작동을 해요. 150부터 한 2.5kHz까지. 2.5에서 3kHz 사이가 변하는 구간은 아예 없어요. 어떤 구간을 조절을 해도 이 구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음통 같은 경우에는 500Hz 이하가 작동을 해요. 사실은 정상인적인 경우라고 하면 한 요 정도, 저음이 한 150Hz 이하가 작동되면 좋은데, 그 안에 있는 톤 컨트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톤 컨트롤러가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퀄라이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특성을 알고 톤 컨트롤을 이제 RTA 측정 장비를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고음이 지금 너무 높잖아요. 고음이 너무 높은데 지금 어느 정도가 높냐면 한 5kHz 이상부터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5kHz 이상부터가. 그러면 5kHz 이상만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고음톤 톤 컨트롤해도 이 부분이 정확히 낮아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패시브 설정을 해줘야 되죠. TKM 트위터가 지금 포칼 패시브에서는 지금 5kHz, 크로스 포인트가 5kHz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위터의 레벨이 3dB 단위로 3단계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조절을 해서 5kHz 이상의 고음을 낮춰줄 수가 있어요. 패시브 설정을 해주고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나온 최저간이에요. 그래서 저음 플러스 4dB. 사실은 뭐 저음이 낮은 구간이 아닌데 이 저음톤 컨트롤이 아까 그 중음톤 컨트롤까지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음을 플러스 4로 놓고 중음을 마이너스 2로 놓고 고음 0인 상태에서 세팅을 해드렸어요. 빨간색 그래프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죠. 사실은 5kHz 이상 고음을 더 낮출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차주분이 고음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뭐 굳이 날카로운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해드렸고요. 아직도 단점들이 보이죠. 자, 여기 굉장히 큰 팁, 이런 팁들을 다 채워줘야 돼요.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앰프만 그러면 앰프를 설치하면 되냐? 그걸로도 안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팁들은 위상이 틀어지면서 순정 오디오 자체에서 플랫하게 출력이 되지 않죠. 이퀄라이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팁들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프로세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순정에 비해서 음질도 많이 좋아졌지만 사운드의 위치가 많이 달라졌죠. 순정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미드 우퍼가 하나나 있어서 모든 소리가 다 아래에 들렸다고 하면 미드 우퍼에서 로우 패스를 시켜주고 그 로우 패스가 된 그 부분의 주파수를 상단에 있는 트위터로 재생을 시켜주면서 소리가 뭐 대부분의 소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5kHz IPS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정보다는 좀 더 소리가 위로 올라왔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